어, 5주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그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 51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1조 의료법인은 어떤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두 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이 설립허가 즉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다. 근데 어떤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다섯 가지 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정해놓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 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실제적으로 2년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 역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그 사항에 따라서 그죠? 개설 허가가 취소를 당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64조라고 하면은 그 개설허가 취소 등의 195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어, 여기는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그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이 부분 있죠.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을 때 역시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취소에 따라서 개설허가가 취소당한 때, 네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위반한 그러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고, 제49조 1항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법인이 이 부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는 역시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법인을 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첫 번째 알아두시고 어떠한 경우에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원 선임과 관련돼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의료기관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전국 조직을 두는 그죠?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파란 색깔로 밑줄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 분야의 연구,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 의료인을 발굴, 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둔다. 그, 그 한림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지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 중에서 이 한림은 이 관련된 법에 정해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한림원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운영 이것도 조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이렇게 돼 있죠. 신의료기술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하는 그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제 파란 색깔로 밑줄 한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술에 대해서 새롭게 나온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평가를 할 때, 즉 바로 이렇게 도입이 되면 안 되고 바로 활용이 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예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기술들이 얼마만큼 안전성이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했던 봅시다. 신의료기술은 지금부터 또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하기에 이 기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에 이 신의료기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 즉 심평원이죠. 심평원장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시 파란색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신의료기술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나온 의료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심평원장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적용할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평가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신의료기술 결과를요 공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런 절차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아까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그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죠. 그래서 누가 두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포함해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한다. 뭐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 중에 임명을 한다. 의사의 치과, 의사의 한의사에 추천받고 보건의회가 학식이 풍부하고 그럼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역시 여기서 포함되어야 되고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 보건의료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이쪽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평가에 수반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장. 오류 광고 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 학습 목표 중에서 어려 광고의 금지 등의 기준을 열거할 수 있다. 요거 별표 2개 해주시고 예전에도 국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꼭 좀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56조 오류 광고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 별표 2개, 그죠? 그 다음에 17년도에 국시에 실질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요번 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봅시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와 관련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의료인만이 의료와 관련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의료에 대한 어떤 광고는요, 어떤 광고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의료 광고라고 하는데 이런 의료 광고는 이 사람 외에는 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료인 등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료 광고를 하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러한 의료 광고는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요 많거든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53조라고 하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는 그죠? 그러한 신의료의 기술에 대한 어떤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거 내가 해보니까 정말 효과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어떤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또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 6개월 이하입니다. 그죠? 임상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임상에 대한 실험들을 6개월 이내에 했던 그런 6개월 정도 다 짧은 기간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역시 안 되고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그래서 A라는 의료인들은 이러이러한 어떤 진료를 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내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의 광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안 되고 그다음에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누락, 그래서 이러한 진료를 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알리지 않는
이제 포함하지 않는, 즉 누락하는 그런 광고 역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뻥튀기하는 그런 내용 광고 안 되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그죠?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요거 좀 애매하죠. 요런 것들이 한 번씩 있죠. 요런 것들 사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7조. 제57조가 뭐냐면 광고에 대한 심의에 대한 내용, 광고 심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그 무면허 어료 행위 이렇게 돼서 85페이지 있거든요. 그 85페이지 제 사망을 보면은, 그죠? 사망에 따라서 이 보시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뭐쭉 나와 있죠. 그 사망의 제 2호를 보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그죠?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내 그 가입자나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제 27조 사망에 보면 그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그죠? 외국인 환자를 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가능한데 순수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역시 안 되고요.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정 보정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되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료기관 인정 표시기는 어, 공, 공신력 있는 그런 인정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의료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런 광고들은 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광고는 다음 내용의 방법으로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 두 가지입니다. 방송, 일반적인 방송에 따른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TV 방송 같은 방송을 통해서 하는 이런 의료 광고는 되지 않고요. 다음에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어떤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좀 두 개를 빨간색으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의료 광고에 필요한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사항도 빨간 색깔로 좀 밑줄을 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내용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 제63조 시정명령이라든지 제64조 개설허가 취소라든지 제67조 과징금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해당되는 내용을 누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군 구청장 제2항 2호부터 5호까지죠. 2항 2호부터 5가 되죠. 2항 여기 보시면 2항 2호부터 5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혹시 또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어떤 의료 광고에 대한 위반 그죠? 제 2호부터 5호까지 그다음에 7호 그죠? 요런 7호부터 9호까지 그죠? 요까지에 대한 내용을 어떤 광고하는데 위반한 의료인은 그 말입니다. 의료인은 어떻게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설허가 취소라든지 그다음에 가징금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누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23조 위에 이야기했던 의료 광고 금지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이 되겠죠. 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 기술 광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거나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담이나 6개월의 임상행위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내용이. 여기 보시면 또 보면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라든지 환자의 한부동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그죠? 아까 또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또는 살짝 숨기기 위해서 글씨를 좀 작게 하는 듯 눈에 잘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광고 역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쭉 그대로 있고 내용들이 다 있다. 그다음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하는 내용 광고 안 되고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련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마치 뭐그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할 목적으로 의료 광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까 했던 내용 계속 그죠?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심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의료인 등이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체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체를 이용해서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 미리 의료 광고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56조 1항부터 3항까지 했던 즉 의료 광고 금지에 대한 어떤 부분의 규정에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어,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의료 광고를 할 때 그죠? 미리 그 의료 광고가 심의를 해서 이것이 의료 광고가 규정이 위반되는지 안 했는지에 해당되는 단체 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냐 이런 매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죠.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신문 등의 진흥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는 전기 간행물 같은 이러한 곳을 이용해서 의료 광고할 때는 사전에 그죠?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오개물 광고 그다음에 현수막 벽보 전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광고를 할 때도 역시 사전에 그죠?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광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 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사전에 어,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이나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어떤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 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관이냐면 그죠? 이 어떤 기관이 자율 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춰야 되느냐면 의사회, 치과의사, 한의사회. 그러니까 요러한 기관에는요 어떠한 의료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를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에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항목 의료인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뭐 1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음과 같은 어떤 매체를 신문이라든지 오개 광고라든지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사전 심의를 해당되는 단체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내용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의료 광고냐면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 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 종류, 뭐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료 광고를 하는 경우에서는 굳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내용을 보시면 나머지 읽어봐 주세요.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그래서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 등이 의료기간 만료 후에 계속해서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 광고 심의 신청해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 의료 광고 유효기간 끝났잖아요. 그 다시 이제 재광고하려면 재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그 자율심의기구에서 이 심의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에 정한다. 그 다음에 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료 광고 심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의 시행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